우리 박상국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외래에서 우리 회전근개 파열 환자 많이 보실 텐데 예. 회전근개라고 의심돼가지고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당장 바로 수술 권하지는 않잖아요. 예. 처음 왔을 때 보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 권하시고 어떤 걸 보고 계시고 수술까지 이야기하시나요? 보존적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하시는 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팔을 많이 쓰거나 특히 팔을 어깨 위로 올려서 하는 일이 많은 분들은 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 달씩, 두 달씩 이렇게 좀 단계별로 그런 걸 보고 증상이 좋아지면 그대로 느껴보고 영차도 없으면 말하시는 데서 해주시는 거죠. 환자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 많은데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이런 것은 문제시하게 됩니다. 많이 아파하시면 그 페인 컨트롤하는 잘 없는데 전화드리는데 웬만하면은 그게 이제 할 때마다 자꾸 더 자주 달라 하시고 또 용량도 더 많이 달라 하셔가지고 약으로 견뎌보시고 도저히 아파서 안 되는 분 주사도 쓰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주사를 두 번, 세 번 놔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자고 검사를 권합니다.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열이 됐다고 진단되면 바로 수술을 권하는가요? 아니면 파열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하고 파열의 크기를 주로 봅니다.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파열이 이제 50% 두께 50% 이상이고 특히 이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벌살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관절 쪽이 아니고 바깥쪽이 50% 이상이라면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진행된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고 60세 이상이고 벌살 사이즈고 두께 50% 이상이 진행됐다면 수술적으로 권유를 하고 아티큘러 사이드고 50% 이하고 나이가 젊은 분이라면 일단은 활동부터 좀 모디케이션하고 컨서버티브를 먼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생각합니다.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본 환자분인데 이제 실제로 처음 본 거는 그 2006년이니까 벌써 20년이 가까우셨어요. 그때 50대 초반이었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충돌 증후군 파열은 안 되고 팔을 비틀을 때 아픈 정도로 해서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졌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좋아졌었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셨죠. 그래서 그건 15년 만에 2021년에 저한테 왔을 때 68세 때인데 살짝 횡단보도에서 넘어져가지고 떨어졌다. 그때 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아주 큰 파열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해가 집어줘야 될지 인공관절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. 왜냐면 팔이 잘 안 올라갔거든요. 넘어졌을 때. 이런 경우에 MRI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간다. 어떻게 처음에 치료를 하시나요? 그 팔이 안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번에 처음이라면 처음으로 팔이 안 올라가는 거 우리 가성마비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 왔을 때는 한 3, 4주 있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MRI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패티 인필트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이제 소위 지방 변성도 와 있고 그리고 위축도 많이 와 있다면은 재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가성마비가 좀 돌아와서 좀 지내보시고 지낼만 하시면 최대한 좀 지내보시고 또 가성마비가 또 온다면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렇지, 코스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치료 해보니까 처음에 안 올라가던 게 힘은 없지만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나이가 68세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인공관절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기 관절을 쓰고 싶어 해서 일주를 집어주는 수술을 하고 한 1년 지나서 증상이 본인 느낌이 한 80% 정도 회복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런 정도면 어떻게 교수님도 그렇게 이 코스를 진행을 하실 건가요? 어떻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예,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인공관절은 70대 이하 아니면 이하 같은 경우 거의 뭐 아예 안 하다시피 하고 웬만하면 75세 이후에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까지 쓴다 하시더라도 75세까지 밖에 못 쓴다 하시더라도 다른 수술 방법으로 좀 버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인공관절을 꼭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닌 게 사실 요즘은 무릎이나 히프 인공관절처럼 어깨도 인공관절 많이 하고 있고 또 어깨 인공관절은 또 체중이 가진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무릎이나 히프보다도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재활 치료가 힘줄 짚는 것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좀 인공관절을 요새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기구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깨 인공관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저희들이 교수님 가르쳐주고 하실 때 그때만 해도 10년
서바이벌 레이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요즘 20년 서바이벌 레이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 이제 적응증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초기에 차라리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만큼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한꺼번에 확 넓히고 뭐 전혀 뭐 아주 젊은 분을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잘못됐지만 조금씩 더 넓게 좀 더 이제 관대하게 그 적응증을 넓혀가는 것이 바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요새 평균 연령도 증가하고 예. 나이가 드는 분들도 저 스포츠 활동 이런 걸 또 원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, 수술적 치료 중에서도 뭐 근육을 봉합하거나 또 인조 근육 이식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최종 병기라고 하죠. 예. 인공관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환자분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가 많은 곳이 어깨 관절이 치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맞는 예. 말씀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